안녕하세요. 복잡한 지식의 핵심을 파고들어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무려 2500년 전에 쓰였지만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의 끝없는 방해와 유혹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요. 혹시 우리가 덫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진짜 정체가 전혀 다른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그 버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요. 영리한 사냥꾼 하나가 뇌무리의 사슴을 유인하려고 미끼를 뿌립니다. 당연히 사슴들 배불리 먹이려는 착한 마음은 아니었겠죠. 사냥꾼의 진짜 속셈은 이 미끼로 사슴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아주 손쉽게 잡아버리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미끼를 두고 사슴들이 저마다 다른 전략을 쓰는데요. 첫 번째 무리는 그냥 탐욕스럽게 달려들었다가 바로 잡혀버리고요. 두 번째 무리는 겁을 먹고 저 멀리 도망치는데 결국엔 배고픔을 못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잡히고 맙니다. 세 번째 무리는 좀 똑똑해 보였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을 챙기면서 먹으려고 애쓰는데 결국엔 사냥꾼한테 들켜서 덫에 걸리고 말죠. 보시다시피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봐온 게 그냥 번역본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찾고 싶어서 아예 원전의 언어인 팔리어의 뿌리까지 직접 한번 파고 내려가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유혹을 악애를 가진 사냥꾼 같은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나를 딱 노리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요. 기존 번역들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원문에 나오는 네와 삐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덫을 놓는 사람, 그러니까 사냥꾼이 맞아요. 하지만 이 단어의 진짜 뿌리, 즉 언어학적인 관점, 니루티의 눈으로 그 어원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씨앗을 흩뿌리는 자라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의미가 이야기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위협의 본질이 나를 노리는 어떤 인격적인 적에서 그냥 의도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흩뿌려대는 비인격적인 시스템이나 환경 그 자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거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미끼로 번역됐던 니와빠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파고 들어가 보면 단 하나의 유인용 미끼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방에 널리 파종된 것들, 흩뿌려진 조각들이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흩뿌려진 무수한 자극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사냥꾼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라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을 얼마나 완전히 새롭게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면요.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잔꾀를 부려서 이겨내야 할 어떤 사냥꾼이 아니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감각적인 씨앗들로 온통 뒤덮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네 번째 사슴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만의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게 성공적인 전략과 함께 말이죠. 앞서 실패했던 세 무리의 사슴들은요. 전부 씨 뿌리는 자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세상, 즉 록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곳은 온갖 자극들이 넘쳐나고 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었죠. 하지만 네 번째 무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씨 뿌리는 자가 도저히 닿을 수도 심지어 추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자신들의 근거지를 마련했어요. 경전에서는 이 영역을 아가띠, 다시 말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추적 불가능한 곳이 대체 어디일까요? 어떤 비밀의 장소? 아닙니다. 경전은 이 상태를 자나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깊은 명상적 몰입 상태, 외부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정말 명확합니다. 진짜 자유는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씨앗들도 함부로 뿌리내릴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상태를 가꾸는 데서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2500년 묵은 이야기의 재해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고대의 그 씨 뿌리는 자는요, 바로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클릭을 학습하는 알고리즘,
다음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능,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무한 스크롤 피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24시간 내내 씨앗을 흩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덫의 현대적인 이름은 바로 주의력 분산과 번아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디지털 세계를 완전히 떠나려고만 하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마치 굶주림에 못 이겨 다시 미끼 앞으로 돌아왔던 두 번째 사슴무리처럼 말이죠. 진짜 목표는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신적인 자유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결국 네 번째 무리를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외부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를 잠식하던 그 거대한 디지털 환경 역시 우리에 대한 영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아주 현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끝없이 쏟아지는 방해의 씨앗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당신만의 추적 불가능한 곳을 어떻게 가꾸고 있나요? 스크린을 보지 않는 온전한 취미 생활이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든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그곳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